이 실화 사연은 70대 남자의 아주 특별한 사연입니다. 김민식이라는 70대 남자는 아내와 5년 전 사별하고 삶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민식 씨를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날씨 좋은 날에. 얼른 옷 입고 나가자고 친구가 재촉합니다. 민식 씨는 친구와 공원 앞에 위치한 대포집에서 오랜만에 막걸리에 취해봅니다. 취기가 오른 친구는 민식아, 너 재수 씨 사별하고 벌써 5년이야. 외롭지 않아? 여기 앞에 바카스 아줌마라고 우리 같은 외로운 사람들 돈 받고 위로해준다고 하더라. 나도 최근 한번 만나봤어. 그렇게 민식 씨는 친구와 함께 바카스 아줌마에게로 갔다. 바카스 아줌마는 속칭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아줌마를 말하는 것이다. 민식 씨도 처음에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바카스 아줌마를 보는 순간 자신이 생각하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 놀랬다.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옷차림 또한 아주 점잖게 차려입고 커피 리어커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민식 씨는 커피를 만들고 있는 바카스 아줌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했고 커피를 리어카에서 능숙하게 만들어 건네는 모습에서는 익숙한 삶의 흔적이 느껴졌다. 저분이야? 민식 씨가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니까. 처음 보면 다 놀래지. 내가 뭘 했어, 민식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민식 씨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바카스 아줌마는 고개를 들어 민식 씨를 바라보았다. 중후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블랙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설탕 넣어 드릴까요? 그냥 블랙으로요. 커피를 받아든 민식 씨는 리어카 옆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3355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바람을 쐬고 있었다. 문득 민식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에 왜 왔지? 그냥 집에 있었으면 됐잖아. 그때 바카스 아줌마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혼자 계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예, 뭐. 민식 씨는 말끝을 흐렸다.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커피 한 잔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이네요. 커피만 마실 건가요? 아니면 바카스 드시러 가실 건가요? 순간 민식 씨는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바카스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모습이 귀여웠는지 바카스 아줌마는 민식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3만 원. 그럼 제가 외로움을 달래드려요. 오빠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그렇게 바카스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공원 앞 작은 여인숙으로 향했다. 민식 씨는 긴장감과 술기운으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여인숙 방 안으로 들어가 바카스 아줌마는 그래도 서로 이름은 알아야죠. 오빠 저는 최수자. 수자라고 불러요. 네. 저는 김민식입니다. 그렇게 통성명을 끝내고 민식 씨는 수자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민식 씨에게는 너무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여인숙의 방 안은 작고 단출했다. 민식 씨는 방의 한쪽에 놓인 낡은 탁자와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보며 긴장된 심호흡을 내뱉었다. 수자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식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선 그저 잠시 세상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민식 씨는 그녀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낯선 두근거림이 남아 있었다. 수자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남편과의 지난 시간,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면서 저도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민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는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요. 수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민식 씨,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고통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에 민식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수자 씨는 참 강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수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도 약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 저도 모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민식 씨도 오늘 저와 대화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길 바라요. 민식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수자와의 대화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연결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식 씨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리어카에서 커피를 만드는 수자를 자주 찾았다. 수자와의 짧은 대화는 그의 하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민식 씨는 수자에게 물었다. 수자 씨,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수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식 씨와 함께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민식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내와 자주 갔던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가볼래요? 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민식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죠. 민식 씨와 수자는 함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고 바닷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아내와 자주 오던 곳이에요. 민식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수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살짝 그의 팔에 얹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자주 와도 되겠어요. 민식 씨가 좋아하는 곳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민식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공원과 바닷가를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식 씨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수자 역시 민식 씨와 함께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식 씨는 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자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지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수자 씨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제 곁에 있어 줄 수 있겠어요? 수자는 잠시 침묵했다. 민식 씨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긴장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묘한 표정을 지었다. 민식 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제가 민식 씨에게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있다고요? 민식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수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이렇게 공원에서 커피를 팔고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한때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걸요. 민식 씨는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까운 사람이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자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식 씨의 아내 혜진 씨가 저와 남매처럼 지냈던 친구였어요. 우리가 젊었던 시절에요.
혜진 씨가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제가 한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혜진 씨와 연락이 끊겼어요. 그 후에야 그녀가 당신과 결혼한 소식을 들었죠. 민식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자 씨가 혜진이를 알았다고요? 예, 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 곁에 있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혜진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신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남편이었던 당신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민식 씨, 제가 당신에게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민식 씨는 수자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에 동정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수자의 눈빛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계산적이었다. 며칠 후 민식 씨는 수자와 바닷가에서의 시간을 되새기며 혼자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수자가 다가와 그의 팔짱을 잡았다. 민식 씨, 어제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했죠. 미안해요. 오늘은 좋은 일만 생각해요. 수자는 민식 씨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민식 씨가 좋아하신다고 했던 갈치구이를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먹어요. 민식 씨는 마음 한편의 의구심을 억누르며 그녀와 함께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껏 준비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노력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수자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민식 씨가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식 씨,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빚이 좀 있어서 이번 달에 갚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달팠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민식 씨를 관찰하고 있었다. 민식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자 씨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수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민식 씨가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갚으면 다시는 이런 일로 걱정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민식 씨는 그녀의 부탁에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저녁 그녀에게 약속된 돈을 건넸다. 수자는 환한 미소로 그를 안으며 말했다. 민식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날 밤 수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공원 근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민식 씨의 눈에 들어왔다. 민식 씨는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수자는 다정한 손짓으로 다른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민식 씨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믿었던 수자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밤 민식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에 섞여 민식 씨의 귀를 찔렀고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내가 바보처럼 속았구나. 민식 씨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다음 날 민식 씨는 마음을 다잡고 수자를 다시 찾아갔다. 리어카 옆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그녀를 보며 민식 씨는 심호흡을 한 뒤 다가갔다. 수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자는 환하게 웃으며 민식 씨를 반겼다. 민식 씨,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민식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런데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 조용한 데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수자는 민식 씨의 제안에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근처 한적한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민식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자 씨, 어젯밤에 공원에서 수자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수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민식 씨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고 당신과의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속은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네요. 수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민식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식 씨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 처지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남자도 제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민식 씨, 제 말을 믿어주세요. 수자의 간절한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민식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자 씨,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제게 증명해 주세요. 더 이상 돈이나 다른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둘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수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갈등이 섞여 있었다. 민식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민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로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수자 씨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수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식 씨가 자리를 떠난 지 몇 주가 지나도 수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민식 씨는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팔던 중 멀리서 민식 씨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민식 씨, 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수자 씨. 민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섰다. 수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식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자 씨와 나눴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는데요? 수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당신을 돕고 싶다고 했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도움을 넘어 당신을 바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수자에게 건넸다. 이건 무언가요? 수자가 물었다. 혜진이가 남긴 작은 유산입니다. 그 돈으로 당신의 빚을 갚고 새 삶을 시작하세요. 제가 혜진이를 사랑했던 이유는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서 그녀와 비슷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을 열어보았다. 돈은 물론이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희망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도 희망을 붙잡아 보세요. 수자는 눈물을 흘리며 민식 씨를 바라보았다. 민식 씨,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수자는 공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공원의 리어카 대신 작은 카페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민식 씨가 그녀의 카페를 방문했다.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수자는 고개를 들어 민식 씨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블랙으로 드릴까요? 설탕 넣어 드릴까요? 민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블랙으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신과의 만남은 저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수자는 민식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엿보였다. 민식 씨,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 삶을 돌아보니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민식 씨 같은 좋은 분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바뀌고 싶습니다. 민식 씨는 그녀의 말을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수자 씨, 누구나 새로 시작할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응원할게요.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수자 씨도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진짜 친구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요, 민식 씨. 우리 진짜 친구가 되어 다시 시작해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공원에서 커피를 팔거나 짧은 만남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다. 민식 씨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외로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수자는 작은 가게를 열어 자신의 길을 새로 시작했다. 가끔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나눴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연결과 이해로 이루어진 특별한 우정으로 자리 잡았다.